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생각도 생각이 필요해. 유쾌하고 과학적인 엉터리 생각 퇴치술. 존 에이커브 지음, 김문주 옮김, 위너스 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나는 이 비밀을 나누기까지 13년을 기다렸다. 오래 걸려서 미안하지만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하고 뻔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기다린 것이다. 어쩌면 내가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통했던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벌어졌던 모든 일이 우연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가르쳐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 분명했다. 만약 내가 그 비밀을 공유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따라서 나 혼자 간직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이 비밀은 나를 내슈빌로 데려다 줬다. 내 책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도록 도와줬다. 나를 포르투갈과 그리스, 심지어 캐나다 방방 곳곳으로 보내주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듣자마자 여러분의 입이 떡 벌어질까봐 말해줄 수가 없을 뿐이다. 13년 동안 나는 이 비밀을 내 주머니 안에 꼭꼭 숨겨두고선 내 경력과 인맥, 건강 등 인생의 모든 면을 바꿔놓는 데 써먹었다. 그러면서 점점 궁금해졌다. 이 비밀이 도움되는 사람은 정말 나 하나일까? 마침내 마이크 피슬리 박사와 함께 조사에 착수했고 내가 알아낸 그 문제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있느냐고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 가운데 99.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좋아, 좋아. 그러니까 도움받는 게 나 하나는 아닐 거야.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비밀을 모조리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우선 비밀을 찔끔 잘라내어 전 세계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실험해 볼 뿐이었다. 마이크 피슬리 박사는 그 결과를 분석했고 우리 둘 다 충격을 받았다. 내 말은 진정으로 놀랐다는 의미다. 참고로 나는 마이크 피슬리 박사를 언급할 때마다 박사라는 학위와 함께 이름 전체를 다 쓰려고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책을 읽다가 종종 이 글은 너무 발랄해서 과학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적인 글이 맞다. 마이크 피슬리 박사에게 물어보시라. 나와 함께 했으니까.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나는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이 내게 가까이 오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말해주려 한다. 나는 지나치게 넘쳐나는 생각을 무시무시한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발견했다. 제7장 긍정적인 사고로 재빨리 전환하라. 비가 오던 어느 날 빗물이 내 폭스바겐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나는 다른 사람의 차 앞까지 돌진해서 작은 사고를 내고야 말았다. 하늘에 감사하게도 나는 그 순간 아주 중요한 트윗을 올리느라 전화기를 보고 있던 건 아니었다. 만약 그랬더라면 아내 제니가 나를 죽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그저 피자 먹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서 디자노 피자 주차장으로 꺾어 들어가다가 한 대학생이 몰던 차와 부딪혔다. 이 일은 내 인생에서 피자에 대한 열정이 일으킨 대재난 중 하나의 사례다. 결과적으로 운전석 쪽 문과 그 뒤쪽 문을 모두 교체해야 했고 따라서 나는 동네 정비소로 차를 끌고 갔다. 정비소는 몇천 달러를 받고 차를 고쳐줬다. 내슈빌에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별일 없었다. 그러다가 비 오던 어느 날 아침 막내딸이 내 차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 발밑에 물이 고였다고 말했다. 네가 만들어낸 웅덩이 아니니? 나는 그러길 바라며 물었다. 오늘 발에 땀이 나도록 불안한 건 아니야?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딸은 발에 땀이 많고 쉽게 불안에 떠니까 부모로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지 말아주시길. 딸은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는 그런 딸을 사랑한다. 나는 종이 타월 몇 장으로 바닥 매트를 닦아냈고 별일 없기를 기도했지만 딱히 소용이 없었다. 며칠 후 다시 비가 내리자 또 물이 고인 것이다.
이쯤에서부터 내 엉터리 사운드 트랙이 하루를 망쳐놓는다. 나는 그 누수를 고쳐달라고 정비소에 전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고? 사람들에게 일을 제대로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대적인 대립이 될 테고 그러한 대립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엉터리 사운드 트랙에서다. 여러분 역시 그런 소리에 익숙할 수도 있다. 가끔 주문한 음식이 무언가 잘못되어도 웨이터에게 성가시게 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먹어야겠어. 괜찮아. 라는 가사가 들려온 적이 있지 않은가? 이 사운드 트랙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발견한 다른 사운드 트랙에 비할 바는 못 된다. 내 사운드 트랙은 모든 사람이 내게 바가지를 씌우려고 해. 라고 말했다. 내가 얼마나 자주 그 사운드 트랙을 듣는지 알면 여러분은 내가 어렸을 때 어느 대형은행에 우리 가족의 농장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제 정비소에 전화를 건다는 생각만으로도 그 두 가지 사운드 트랙이 휘몰아친다. 1번. 이것은 적대적인 대립이다. 2번. 그 정비소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있다. 이 부정적인 음악 탓에 나는 하루나 이틀도 아닌 6주 정도 전화를 미뤘다. 좋아. 더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내 입으로 하는 게 낫겠다. 우연의 일치로 내가 그 정비소에 전화를 하는 것을 피했던 6주는 고인물에서 곰팡이가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과 정확히 똑같았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지금쯤 제니보다 더 크게 웃고 있을 거다. 나는 전화를 피하던 그 6주 동안 게으름을 피운 건 아니다. 넘쳐나는 생각들과 레슬링을 하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미루려고 애쓰느라 바빴다. 자동차 바닥에 비치타올을 깔아 물을 흡수시켰고 나중에는 물을 흠뻑 머금어서 무게가 3kg 정도가 되어버린 내 비치타올과 함께 조수석에 제습제 한 박스를 실었다. 매일 밤 트렁크를 열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제습기를 내 차에 쑤셔 넣으면서 마치 완전히 평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굴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그렇게 다녔을지도 모른다. 이 지독한 냄새는 뭐지? 제니가 물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나는 넘쳐나는 생각이 담긴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다. 근처에 썩은 늪이 있는 것 같은 냄새야. 제니가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입으로 크게 공기를 들어 마신 뒤 이렇게 대답했다. 이처럼 곰팡이와 생각과잉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스타키 보트리스가 이겼다. 스타키 보트리스는 검은 곰팡이의 과학적 명칭이다. 누군가와 6주 동안 함께 어울리면 그 상대에 대해 잘 알게 되는 법이다. 나는 마침내 이를 악물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정비소에 전화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통화는 내 인생에서 꼽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대화 가운데 하나였다. 주인은 충격을 받고 극도로 미안해하며 추가 비용 없이 당장 차를 고쳐주겠다고 말했다. 이 책을 써내려갈수록 엉터리 사운드 트랙이 내 시간과 창의력과 생산성을 훔쳐가 버린 사례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이번 경우에는 숨쉬는 능력까지 훔쳐갔다. 지나치게 많은 내 생각들아, 이번엔 너무 심했어. 생각 과잉은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지 않았고 나는 경기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사운드 트랙의 힘을 좀 더 깊숙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었다. 바로 긍정적 확언이었다. 지그 지글러의 긍정적 확언. 세스 고디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18권의 작가이자 비즈니스 위크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은 마케팅 학자다. 내가 경력을 쌓아가며 가장 긴밀히 따르는 롤모델이기도 하다. 그는 오늘날 SNS에 물을 흐리는 잡다한 동기부여 썰이나 푸는 사람이 아니다. 어느 날 아침 더 모멘트라는 팟캐스트를 듣다가 나는 세스가 첫 책을 출판하고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800번 거절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다. 꼬박 1년 동안
모든 문이 세스의 면전에서 닫혔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바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팟캐스트 진행자 브라이언 코펠만은 세스에게 계속 도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물었고 세스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저는 자기 자신과 대화한 게 아니라 지그 지글러와 대화했어요. 지그는 내게 매일 3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3년 동안이요. 저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연설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는 고작 72분 분량이었고 저는 그 말을 외워버렸죠. 제가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지그의 말로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마치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듯 세스는 다음처럼 단언하기까지 했다. 제가 도전을 그만두고 은행원으로 취직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은 오직 지그가 만든 카세트 테이프뿐이었어요. 여러분의 롤모델이 자신의 롤모델에 대해 언급할 때면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게 된다. 지그 지글러를 잘 모르겠는가? 지그는 미국에서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대가이다. 지그의 책은 수백만 권 팔려나갔고 그중 하나가 베스트셀러인 정상에서 만납시다이다. 지그는 긍정적인 사고가 가진 힘을 전파하고자 40년 이상 세계를 여행했고 수천 번이 넘게 청중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나는 세스가 그토록 열렬한 지그의 팬이라는 점에 놀랐지만 그 사실을 머릿속 어딘가에 묻어놓고 다시 일상을 보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팀 그랄의 책 꿈을 쫓아 달려라를 읽는데 지글러가 다시 등장했다. 한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순위에 5권을 동시에 올리기도 한 도서 마케팅의 귀재인 그랄은 그 책에서 자신이 3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지그의 1일 확언을 들었다고 썼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나는 지그의 긍정적 확언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고자 했고 온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았다. 계획도 복잡하지 않았다. 3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그리고 침대에 들기 전 가장 마지막에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며 그 말들을 큰 소리로 읽은 것이었다. 와, 세상에나. 하루에 2번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나는 정직하고 진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나는 강인하면서도 공정하고 세심하다. 같은 말을 하는 일은 미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믿느냐고 가볍게 물었다. 이 사람이 사용한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를 위해 조용히 자신과의 대화를 반복한다고 대답했다. 매일 아침 저 자신에게 말하는 몇 문장이 있어요. 저는 온종일 혼자 되뇌는 만트라가 있어요. 저는 오후마다 저 자신을 격려해요. 증거가 산처럼 쌓였다. 새로운 사운드 트랙을 반복해서 듣는 일은 그걸 머릿속에 박히게 만드는 비결인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생각 과잉으로 곰팡이 전쟁을 치른 탓에 기꺼이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 나는 30일 동안 긍정적 확언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어떤 최악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와 지그와 거울. 온라인에는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긍정적 확언이 존재한다. 나는 작가답게 나만의 확언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지그의 확언을 사용했다. 지그의 확언이 세스 고딘과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잘 맞았다면 내게도 통하리라. 나는 지그의 확언을 출력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기 위해 손님용 욕실 세면대에 붙여놨다.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확언을 읽기도 전에 나는 우리가 같이 쓰는 욕실에서 당신이 그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제니 때문이었다. 긍정적인 사운드 트랙으로 스스로에게 점화 효과를 주는 일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아내는 이를 닦는 동안 내가 거울을 보며 긍정적 확언을 낭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는 잘 지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는 이해했다. 낭송 과정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나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에
85%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 문장 중 하나가 나는 내 외모를 자랑스러워한다였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거울로 비춰보며 큰 소리로 그 문장을 말하는 건 쉽지 않았다. 처음 며칠간 목록에 쓰인 긍정적 확언을 하나둘 외칠수록 그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사실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이런 일은 여러분이 새로운 사운드 트랙을 반복하기 시작할 때 흔히 겪는 일이다. 자기가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일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직은 이상할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생각이 넘쳐나는 사람이라면 이미 비슷한 일을 몇 년 동안이나 해왔다는 것이다. 그 말을 겉으로 하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들어 라는 건 난 내 외모를 자랑스러워해 만큼이나 완전히 큰 거짓말이지 않는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1000번은 더 재생되었을 것이다. 내 생각인 척하며 숨어있는 사운드 트랙인 셈이다. 긍정적 확언을 읽어보는 일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다룰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부정적인 사운드 트랙을 속으로 반복하기는 그토록 쉬운데 왜 긍정적인 사운드 트랙을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가? 아마도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1장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수도 있다. 내가 얼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확증 편향 탓인 것도 같다. 아니면 그냥 당연하고 오래된 공포일 수도 있다. 나는 몇 년 동안이나 경험한 부정적 사운드 트랙은 쉽게 믿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운드 트랙을 믿는 것은 어려웠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이 새로운 것들을 진정한 나라고 믿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똑같은 엉터리 사운드 트랙을 계속 듣길 원하는가? 나는 끈질긴, 긍정적인, 충실한, 절도 있는 같은 단어로 나를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랐다. 마법 같은 일이 즉각 일어나지는 않았다. 사운드 트랙을 반복 재생하며 발전하는 과정은 내가 크게 주목하지 않는 느리게 타들어가는 불꽃 쪽에 좀 더 가까웠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어느 날이었다. 승무원이 음료수를 나눠줬고 나는 다이어트 콜라를 내 것으로 생각해서 집어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창가에 앉은 여성도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했던 것이었다. 아, 다이어트 콜라 주문하셨어요? 죄송해요. 이거 받으세요. 라며 그 여성에게 잔을 건넸다. 나는 이 의미 없는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했다. 타고난 식탐 때문에 저 콜라잔을 덥석 집었네. 난 정말 식탐이 지나쳐. 나만큼 탐욕스러운 인간은 없을 거야. 라는 엉터리 사운드 트랙을 듣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금방이라도 욕심 사납게 굴던 과거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펼쳐지면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그가 만들어준 사운드 트랙이 점차 목소리를 높여왔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 나는 너그러움을 좋아해. 나는 그저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야. 별일 아니야. 나는 이 목소리가 자동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잠깐 멈춰서 존, 이제 내 긍정적인 사운드 트랙을 기억해봐. 거울에, 네 마음속 거울에 집중해. 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마치 이미 사운드 트랙을 트는데 이골이 난 뇌가 그냥 선반에서 가장 최근의 것으로 골라 튼 것 같았다. 희한한 점은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야는 내가 매일 암송했던 말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말은 내가 진심으로 되고 싶은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유의 말로 느껴졌다. 나는 정확한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행동이 중요했다. 반복이 중요했다. 심지어는 완벽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30일 동안 5번을 빼먹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말하는 것을 몇 번 까먹었어도 일어나자마자 한 게 아니라 9시쯤 했어도 효과가 있었다. 내가 듣던 엉터리 사운드 트랙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운드 트랙도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
나는 담대하고 권위 있고 자신감 있지만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실천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 사례들을 계속 찾아 나섰다. 그중 하나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쓴 보이지 않는 고릴라였다. 이 책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관에 남겨진 가이드 와이어 같은 명백한 것들을 왜 놓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사람들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사진 속에서 평소와 다른 부분은 무엇이든 알아챌 것이라 기대해요. 하지만 그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진 속에서 찾으려는 것만 잘 찾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폐색전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 이들은 그것을 찾는 데 집중하느라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이드 와이어를 뻔히 보고도 완전히 놓치기 십상인 것이다. 그 문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흉부 엑스레이에서 가이드 와이어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그 물체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그 실험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단순히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라고 말했을 뿐인데 찾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문제에 반응하기 대 대응하기. 10년 전 나는 지그와 지그의 아내 진, 그리고 그들의 아들 톰과 함께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그는 오늘날까지도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긍정적 확언을 시험해 보면서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2012년 지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아들 톰과 기나긴 통화를 나눴다. 톰은 단순한 실천이 가진 잠재력을 나와 논의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 지그는 자기와의 대화 카드에 긍정적 확언을 써두었는데 톰은 아버지가 그 카드를 관객들을 만나는 무대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그는 집안에서도 그 카드를 사용했다. 톰은 한 일화를 전해주었다. 저는 16살에 예슬리프 신발 가게에 지원했어요. 면접에 가기 전 아버지에게 그 매장이 저를 고용하지 않을 이유에는 뭐가 있을지 물었어요. 저는 고작 16이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다가 잠깐만,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며 개성 있고 성실한 16년을 살았잖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형용사를 늘어놓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아버지는 학원의 목록을 그저 쭉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네가 그 일에 적합한지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면 된단다 라고 말하셨죠. 물론 저는 마침내 그 일자리를 얻었어요. 16살의 아들이 엉터리 사운드 트랙을 이야기하자 지그는 아들이 새로운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내도록 도왔다. 하지만 톰이 취직을 못했더라면 긍정적 확언의 달인인 지그에게 무언가 부정적인 일이 생겨났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것이 바로 문제다. 나쁜 일들은 벌어진다. 내게, 여러분에게, 이 세상 보통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일과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사운드 트랙을 반복할 수 있을까? 나는 톰에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었고 그 질문은 우리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항상 네가 인생에서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네게 벌어진 일이 아니란다. 그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아버지는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대응 간의 차이점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만약 내가 의사에게 가서 처방약을 받았는데 며칠 후 의사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시다. 피부에 무언가 심하게 나고 혀가 부풀어 올랐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내가 그 약에 반응한 거예요. 그건 부정적이죠. 만약 내가 열이 내렸어요. 활력이 되돌아왔어요. 기분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는 내가 약에 대응하는 거죠.
그건 긍정적이에요. 문제에 반응하는 것과 문제에 대응하는 것의 미묘한 차이는 중요하다. 마치 사운드 트랙을 뒤집은 사례와 비슷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정신없이 바쁜 한 주 한 주를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톰이 말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년에 2번 이상 비행기를 탄다면 비행기가 분명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계획과 태도를 이미 정해뒀어야 하죠.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비행기가 빨리 뜰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상태의 비행기가 우리를 태우고 날아가지 않음에 감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더 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가 한 모든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나는 톰에게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계속 졸라댔다. 실용적인 적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긍정적인 사고의 접근법 대부분은 무너져 내린다. 이론상으론 그럴듯하지만 나는 공허하고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 해결책을 원했고 따라서 톰과 함께 지글러 괴롭히기를 계속 이어갔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연된 비행기에 대비해서 더 나은 태도를 계획한다는 거군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순간 하루가 망해버렸다고 말하는 사운드 트랙을 정말로 물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항상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생기면 아버지가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였죠. 지그지글러가 공항 터미널 지하 1층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가? 비행기가 지연되는 동안 자신이 관심 있는 다른 일을 하면서 생산적인 2시간을 보내는 모습 말이다. 지연된 비행기는 지그의 하루를 망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이처럼 지그는 훌륭한 생각을 지녔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운드 트랙을 실제 행동, 즉 일거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결합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이는 일진이 사나우면 다른 사람들 탓인 양 비난하는 사운드 트랙을 듣는 것과는 완연히 다른 접근법이다. 교통체증 때문에 하루를 망쳤다고 말하는 것은 별거 아닌 듯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는 말은 나는 내 하루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걸 교통 상황에 맡겼어가 된다. 우리는 6년 동안 번잡한 애틀란타에서 살았는데 일진이 출퇴근에 따라 결정되었다가는 매일이 엉망진창이었을 것이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나의 생각을 미리 선택했을 때 내 하루는 훨씬 더 좋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